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석동현 지금 변호사 공보 담당,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 내용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이재명을 날려버렸어요. 야, 니들 그렇게 시원해? 속이 이제 편해졌어? 딱 한마디 날렸고요. 그리고 우종수 지금 국수본부장하고 오동훈 지금 이제 이 공수처장 이것들 둘 다 지금 전격적으로 우리 국민회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요, 미일 정부의 동향 그리고 외신 관련 반응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이제 석동현 지금 이제 변호사의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앙지법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리고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 자,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도요, 이번 체포영장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연하죠. 이번 기회에 불법영장, 이 체포한 이 세력들 전부 수사 인력들 전부 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요, 지금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중앙지법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체포 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는 현직 대통령 사건은 중앙지법의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만큼 영장 청구 관할도 서울중앙지법이 돼야 한다. 다만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갈 거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 공수처가 수방사 55 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은 위조됐다. 이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도장을 갖다가 강압에 의해서 찍었잖아요.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위조 공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불법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데 지부 고함과 같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오늘 중앙지검에 이 오동훈이하고 그 다음에 우종수는요, 우리 국민에서 직권남용 혐의, 그 다음에 불법 체포 감금죄, 요 두 가지 혐의로 전격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진술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수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요 문제와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은 제가 입회하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사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뭐 묵비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진술 거부권. 자,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 출석 문제. 왜냐하면 지금 내일이죠. 내일 16일 날 지금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 쟁점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 상태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게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오늘 조사가 끝나더라도 영장 발부 때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이제 일단 구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간다. 하지만 일단 갈 형편만 되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예정이다. 그래서 강하게 법률 투쟁을 벌일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수시로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좀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정말 많은 댓글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도 또 많은 격려의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요, 헌재에 지금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 입장문. 그 뭐냐?
헌재에다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계엄포고령과 관련해서 이제 그 1조, 이게 이제 계엄포고령 1호가 좀 잘못됐다. 의회 활동까지 중단시키는 계엄 사례는 별로 없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과거 계엄 사례를 이거 제대로 좀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왔었는데, 포고령 1호에, 폐고령 1호에 지금 이제 이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그리고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요, 김영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예산권이 있을 당시에 있었던 예문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이걸 적어놓고 요거는 이제 그 리뷰할 때 이렇게 다시 검증할 때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전혀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를 이런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과거에 내렸던 계엄문을 참고를 할 때 그 김영현 장관이 까딱 잘못해가지고 그대로 원문을 베껴서 그대로 쓴 거고 요거를 갖다가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이게를 놓쳤다. 이런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단순 실수. 예, 김영현 장관의 실수 때문에 포고령 1호가 들어간 것이 윤 대통령이 그 국회 그야말로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이게 말하자면 국헌을 문란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 실수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면 의견 지금 내 의견서를 냈는데 이걸 보면은 포고령 1호는 김영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예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 또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었다. 맞죠? 하나도 뭐 금지한 활동이 정치 활동이 있어요? 없잖아요. 금지한 언론 자유 활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런 그러니까 실질적인 말로만 계엄이고 계엄 포고령 내용이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니 2시간 만에 해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 이겁니다. 예.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 계엄령 하나 가지고 탄핵 사유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내란을 갖다가 엎어서 했다가 내란은 또 죄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걸 또 뺀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조잡한 지금 민당의 정치 게임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답변서에서 추가적으로 또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뿐이다. 반국가적 활동. 그래서 전체적인 계엄의 취지도 반국가적 활동을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척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막은 것도 없었다. 옳은 얘기죠. 아니 선관위에 누가 막았습니까? 안 막았잖아요. 예. 그냥 선관위 그 직원들 명단만 뭐 6명이나 8명 가져갔지 않습니까? 전혀 선관위 기능에 장애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도 중대성이 없다. 우연우이법의 중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 우파 법조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계엄 선포는 국가의 엄중한 비상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이고 병력 동원도 경고의 한도에 그쳤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일 날에도요. 1차 답변서를 낸 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답변서를 냈는데 1차 답변서 내용은요.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했는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서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극히 옳은 얘기죠. 지극히 옳은 얘기.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드리는 말씀 여기에서 소방 장비를 동원했다. 그래서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오니까 이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가 발생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불법 수사를 한 불법 영장 집행이지만 그래도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국내에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거를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 말씀에서 나온 대로 소방 장비를 동원한 사실은 전혀 없다.
소방 인력도 투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투입된 장비는 소방 장비가 아니고 경찰의 자체 장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소방 장비 동원이 전혀 없고 경찰이 자체 보유한 절단기와 사다리가 사용됐을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체포작전에 소방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그 경찰이 이제 분명히 밝히면서 누가 문을 부수거나 또 하는 상황도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방관이 출동하게 되면 되게 이제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그 막 문을 따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예, 요렇게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방 장비를 동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방 장비가 없었다.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왜 이렇게 지금 그 내부 그 경찰 저지선이 왜 이렇게 빨리 빵 뚫렸느냐. 요게 이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인데요. 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실무요원들이 중간 간부 이하의 실무요원들이 별로 이 공수처에 지난번하고 달리 아무래도 말이죠. 저기 그 경호처장이 없잖아요. 경호처장이 없고, 그리고 경호처장은 또 체포 대상이 돼가지고 또 체포로가 돼서 또 나갔고,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리더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제대로 윤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경호처가 그야말로 그 제대로 일하는 이런 환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야말로 대여섯 시간 만에 5시간 반인가요? 요 정도 만에 무혈 입성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차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이건 문화일보가 참고적으로 싣고 있는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자, 이걸 보면은 장호를 너무나 쉽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경찰에서는요, 지난번에 3,000명을 동원했는데, 이번에는요, 4,200명.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가 3,200명, 그 다음에 공수처 인력이 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차 저지선이 있는데 2차 저지선도 그냥 사다리 타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한 끗발이 그냥 끝나버렸죠. 예. 자, 그래서 4시 32분에 체포조 관저 앞에 도착합니다. 3시 42분. 그 다음에 5시 56분에 관저 앞 기동대 3,20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관저 여기가. 그 다음에 5시 21분에는 변호인의 체포 수행영장 집행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5시 27분에 영장을 제시했고, 26분에 지금 이제 3,200명을 투입해서 진입을 확보하고 5시 47분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7시 31분에 1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완전히 벗어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자료화면에 보시죠. 2차 저지선은요. 지금 7시 48분인데 2차 저지선을 돌파하고 차벽 우회하는 불안이 있다. 그리고 경호처장은 안 보인다. 이런 것이 공식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저지선까지 다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못 나오는 게 제일 큰데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오리,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은 별로 안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중식으로 가면요, 이 오리고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자, 그래서 7시 48분에 2차 저지선 돌파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다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부인을 하지 않아요. 예, 부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7번째가 지금 3차 저지선 초소에 진입해 있어요. 3차 저는 추초. 그리고 8시 24분에 3차 저지선 철문을 개방하면서 수사팀 차량이 진행을 하게 됐다. 그리고 6시, 좀 시간이 좀 빠른데, 6시 24분에 석동의 변호인 아들, 보내고 싶어 한다. 예. 그리고 10시가 아니라 지금 10번째 9시에 공수처 브리핑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를 안 한 것을 보고
꼭 해야 되나요? 예, 요거. 그건 그냥 빼죠. 예, 뭐. 아, 그리고 이제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10시 35분에 와보니까, 예, 그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 몇 명이 또 있더구만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자, 이게 우리 한국인 가게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뉴욕시티가 주 무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돌 그룹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중국을 가면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호텔도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점잖은 그 좀 고급 호텔 다녔는데, 요 지금 젊은 씨는 미국에, 예, 전혀, 예, 저기,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오늘 사실 어처구니없이 굉장히 빨랐는데,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집요한 아주 디테일 작전, 요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의 경우에는요, 고위 지도층들이 전부 다 경찰의 수사로 조사를 받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경호처의 진심이 상당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겹의 이 저지선을 설치했지만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의 사정을 확고하게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